안녕하세요. 오토행이에요. 쌀쌀한 날씨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가을이 되면 잔나비의 노래를 찾게 되더라고요. 선선한 날씨와 뭔가 차분한 느낌이 들면서도 깊이 있는 가사 구절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그런 곡들을 찾다 보니까 잔나비만한 가수가 없더라고요. 또 꽃잎이 휘날리는 봄에는 아이유를 찾게 되고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청량감과 그 깔끔한 고음이 필요할 때는 악동뮤지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는 아이유, 여름에는 악동뮤지션, 가을에는 잔나비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계절 내내 계절 상관없이 제가 위로받고 싶을 때나 제가 어디에 토로할 수 없는, 어디에 털어놓기 힘든 그런 감정과 상황에 공감받고 싶을 때에 늘 찾는 가수가 있어요. 바로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정말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정말 툭 튀어나오는 게 장기하와 얼굴들을 정말 좋아해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모든 앨범의 수록곡까지 가사들의 내용을 물론 조사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다 외울 순 없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제 감정에 맞춰서 그때그때 찾아서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곡은 그건 네 생각이고랑 새해 복과 초심 그리고 크라는 곡을 좋아하고 또 내 사랑에 노련한 사람이 어딨나요? 그것도 좋아하고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빠빠빠빠빠빠 이 노래도 있는데 그냥 모든 노래를 사실 좋아하긴 해요. 싸구려 커피도 좋아하고 별일 없이 산다도 좋아하고 나열하려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하와 얼굴들이 아쉽게도 그룹 해체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장기하님께서 부럽지가 않아 라는 곡으로 솔로 발표를 하셨고 근데 그 그룹 해체와 솔로 발표 그 간극 사이에 책을 한 권 출간하셨죠. 바로 장기하 씨가 쓰신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출간할 때부터 제가 읽을까 말까를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이 쓰신 거니까 당연히 이거를 바로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또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노래로 만날 때는 좋았지만 책으로 만났을 때는 또 다른 결을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물론 다양하고 뭔가 확장된 시선을 가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결을 만나게 될까봐 그때는 뭔가 마음이 잘 가지 않다가 최근에 도서관에 갔는데 이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뭔가 툭 던지는 듯한 인생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이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책 읽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들려왔고 정말 단숨에 후루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으면서도 읽길 잘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물론 이제 책이라는 게 읽는 타이밍이 또 따로 있고 만나는 좋은 때가 있지만 진짜 장기하가 장기하했다. 장기하는 역시 장기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 팬심이 더 무한대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고요. 이 책은 장기하님께서 노래로 다 하지 못하고 노래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노래라는 틀에서 한계를 느꼈던 이야기들을 글로 충분히 녹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글로 썼다고 하니까 뭔가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 거창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라던가 채식하는 습관이라던가 뭐 달리기를 좋아하신다던가 뭐 여행을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이라던가 또 애주가로서 술을 대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게 그 애주가에게 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정말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그런 소재들을 정말 툭툭 솔직하지만 담백하면서도
근데 이게 너무 솔직하니까 내 이야기 같고 이게 너무 먼 소재가 아니고 너무 가벼운 소재이고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공감되는 문장들이 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 연예인도 정말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진짜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무대와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지만 연예인도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소소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가볍고 부드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멋있는데? 라는 깨달음을 느낀 곳에다가 또 표시도 하고 또 나와 조금 생각의 결이 비슷하네? 하는 공감되는 부분에도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면서 읽었어요. 표시한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프롤로그 부분이에요. 11쪽. 어쨌든 분명한 건 내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써왔고 또 그게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도 모르게 골칫거리로 삼아 씨름하게 되는 문제들 중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거의 모든 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글이 툭툭 장기하 씨 특유의 담담하고 솔직한 투로 쓰여 있는데 그 솔직함 덕분에 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또 책 제목 그대로 일상의 다양한 것들이 그저 이대로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느낌으로 글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의 일상과 삶이 무거운 것만은 아니고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 꽤 가벼울 수도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닿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도 없고 진짜 기분 좋게 읽어 내려간 에세이였어요. 그래서 책 읽기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책린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독서에 습관이 들여지지 않는 친구들에게 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선물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상에 젖어있던 말과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성찰이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많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52쪽에 보면 기분 탓이야. 이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이 기분을 좀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뜻일 터다. 하지만 나는 기분만큼 믿을 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기분이 어떤지를 잘 살피는 일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서 좋은 기분보다 중요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감정을 앞세우거나 기분대로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의 삶에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게 하나의 아이러니와 같다는 생각이 흥미로웠습니다. 장기하님께서 조금 더 젊으셨을 때에는 양념치킨을 부담 없이 막 먹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양념치킨을 먹고 나서 그게 너무 짜니까 물을 계속 마시게 되잖아요. 그 느낌이 즐겁지 않다, 그 기분이 즐겁지 않다라고 느끼시면서 양념치킨을 멀리하게 되셨대요. 그 이야기가 여기 써져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때로는 하찮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건강까지도 짚어줄 수 있다라는 재미있으면서도 나름 일리까지 있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거든요. 결혼하고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저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애정을 붓는데 퇴근한 후에도 또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저한테 정말 큰 부담이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자식이면 그 모성애가 뜨겁게 일어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그 모성애에 저의 삶을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과 결이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에서. 물론 제 또래 나이대의 여성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가치관을 안고 그 결혼이라는 길에 같이 나아갈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장기하님께서 저의 생각을 콕 집어주신 듯한 그런 구절이 여기 있어서 한번 나눠볼게요. 68쪽에 저의 생각을 풀어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68쪽에 하지만 뭐랄까 아이가 없는 지금은 그 어찌어찌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 어푸어푸 헤엄이라도 쳐볼 수 있는 반면
아이를 낳게 되면 집채만한 파도에 가만히 몸을 내맡겨 휩쓸려 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만 같다. 한마디로 나는 아버지로서의 의무 때문에 나의 자유를 양보할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이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부모라는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려다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자신의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해야 한다. 헌신할 생각이 없다면 낳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나는 아직 헌신할 생각이 없다.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존경심은 가지고 있다. 내가 못하는 것이니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지금의 내 삶은 헌신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장기하님께서 쓰신 가사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생각의 결, 삶에 대한 성찰의 결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장기하님께서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장기하님의 삶의 성찰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참 좋았습니다. 두 부분 정도 나눠보자면 110쪽에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삶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어쩌면 삶이란 것이 원래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중 많은 일들이 예상이나 계획 따위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것들이지 않나? 나만 그런가? 그리고 232쪽. 나는 다시 한번 망망대해 위의 서퍼를 떠올린다. 대단한 항해를 계획하지 않아도 파도는 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파도를 맞이하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전부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푸른 바다 위를 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망망대해 위에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파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힘들었지만 참 괜찮았지 하는 것들이 많죠. 파도가 조금씩 몸집을 불리며 천천히 다가올 때 이것 또한 훗날 아름다우리라 받아들이며 맞이하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푸른 바다 위를 질주하시는 여러분이길 바래요. 그리고 그런 저이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